봅시다. 네. 맨 처음에는 40번대, 50번대 질문 없었고요. 61번부터 볼게요. 아닌데 62번부터 볼게요. D에 62번 보시면 좌표평면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X, Y라고 했고요. 이때 이 녀석을 Z라는 복소수가 있는데 X 플러스 Y 플러스 2의 마이너스구나. 4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의 i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의 제곱이 실수래요. 제곱한 게 실수가 된대요. 그렇게 될 때 점 P가 나타내는 도형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점 P가 나타낼 수 있는 도형이 있죠. 나타내는 도형이 있고요. 그리고 y축이 있대요. 요거로 이제 둘러싸인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뭐 퍼지는 것 같지, 이렇게. 조금 두꺼워지는 것 같지. 오늘 약간 마카 느낌 쎄하네. 자, 일단은 이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핵심은 요거죠. 제곱했더니 실수가 됐다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수이거나 순호수이거나, 그죠? 제곱해서 양의 실수가 된다는 건 실수란 얘기고요. 0일 수도 있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포함했을 때.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된다는 건 이제 순호수란 얘기고요. 그죠? 이 말인즉슨 우리는 Z라는 녀석을 순수한 실수이거나 혹은 순호수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다. 실수가 되는 케이스는 언제고 순호수가 되는 케이스는 언제예요? 실수가 된다? 얘가 0이다. 그죠? 또는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적어도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지 둘 다를 동시에 만족하실 필요는 없어요. 실수가 된다는 건 이 녀석이 0이다. 실수가 된다는 건 4x 플러스 y 마이너스 8은 0이야를 만족한다는 얘기고요. 그죠? 순호수가 된다는 건 얘가 0이다를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죠? 얘이거나 또는 x 플러스 y 마이너스 2는 0이다를 만족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순호수가 된다는 건. 물론 이때는 얘는 0이 아니어야 되긴 해요. 순호수가 된다는 건 실수 부분은 0이고 허수 부분은 0이 아닌 건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허수 부분이 0이어도 사실은 둘 다 0이 되면 실수가 되긴 하니까 그 영역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각을 이제 도형으로 나타내셔야 돼요. 얘도 만족하거나 또는 얘를 만족하거나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영역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은 쌤 이거는 지금까지 배운 영역의 바깥쪽 아닌가요? 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1차 함수라고 영역으로 또 바꿔 생각하면 또 들어오기도 해요. 애매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거나 혹은 1차 함수로 보시거나 어쨌든 뭘로 보셔야 되냐면은 그래프의 개형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요거부터 정리해보죠. y 냅두시고요. 다 넘겨요. 그럼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8이 될 거고 또는 여기도 y는 남기시고 다 넘겨주시면 y는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가 되겠죠. 각각을 그래프로 표현해 본다면 쫙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려봅시다. 얘부터 볼까요? 얘는 어때요? y절편이 8이죠. 즉 x가 0일 때 y가 8이야. 0,8을 지나가요. 그죠? 기울기는 마이너스 3입니다.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어?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지. 그지? x가 1만큼 갈 때 y가 4만큼 떨어져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기울기가 4짜리 가파르게 두 번 내려와서 2,0을 지나갈 겁니다. 그죠? 이 녀석의 직선은 이렇게 생긴 애입니다. 이렇게 지나가요. 2,0을 지나가는 애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얘는 이제 y절편이 2고요. 여기 있네요. 여기쯤 있네요. 그죠?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얘도 2,0 지나가겠네요. 그래서 이 녀석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나요? 즉 문제에서 말하는 얘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이 뭐야? 점 P가 나타낸다는 게 결국은 이 안에 있는 XY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위에 있는 점들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 P는 이 위에 점들이에요. 이 점 중에 뭔데요? 이 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점 P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 직선과 마지막으로 뭐? Y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즉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뭘 의미하는 거이야? 최종적으로 의미하는 건 요 삼각형 넓이 얼마임? 이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이제 y축이랑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뜻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지 뭐 이제는. 8이고 2였으니까 요만큼 길이 6 될 거고 그죠? 요만큼은 이제 2가 될 거니까 요 녀석을 높이로 삼아주시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답은 6 끝 이렇게 되겠다. 괜찮죠? 넓이는 6이 된다. 6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리모컨 또 어디 갔지? (80번) 80, 81, 82가 쭈루룩 저기네. 연달아네. 80번 복소수 Z가 A 플러스 BI고요. A랑 B는 0이 아닌 실수래요. A는 0이 아니고요. B도 0이 아니래요. 좋고요. Z제곱에 마이너스 Z를 한 게 실수라고 했고요. 그랬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 Z제곱 마이너스 Z의 반은 실수다. 니은 Z 더하기 Z 반은 1이다. 디귿 ZZ 바를 곱한 게 4분의 1보다 크더라. 이거는 일반항 세팅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처음 스타트 할 때부터 이렇게 줬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냥. 큰 고민하실 필요 없이 Z제곱 마이너스 Z 자리에다가 A 플러스 BI를 그냥 대입해 주시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계산으로 넘어가 보시면 Z제곱 마이너스 Z는 결국 A 플러스 BI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I라고 세팅해 주시면 되겠다. 나머지는 계산. 전개를 하는 거죠. 전개를 해주시면 A제곱 나올 거고 더하기 2 ABI 나올 거고 BI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B제곱 나올 거고 그죠? 뒤에 있는 마이너스도 분배해 주시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나올 거고 이렇게 해놓고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해 주시고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 주시고 엮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수분은 A제곱에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써놓으면 좀 이뻐 보이고요. 허수 부분은 B로 묶이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B로 묶었다고 할까요? B로 묶어 놓으시면 2A 마이너스 1의 I 살짝 망설인 게 묶어놔서 이득이 있나를 잠깐 생각했어요. 잠깐 생각했는데 일단 이 정도로 깔아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요. 자, 이렇게 세팅하는 거와 무관하게 기억은 참이죠. 그죠? 왜냐하면 일단 주어져 있는 Z제곱 마이너스 Z를 실수라고 했어. 그럼 그 녀석이 켤레도 실수겠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야, 5의 켤레가 얼마야? 5. 자기 자신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니은 디귿부터는 이제 요거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수라며. 이게 실수란 얘기는 결국 뭐야? 얘가 0이란 얘기야로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죠? 얘가 0이란 얘기는 근데 뭐야? B 곱하기 2A-1을 한 게 0이 됐다는 얘기니까 결국 요 녀석의 소결로는 B가 0이거나 혹은 A가 2분의 1이거나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해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B가 0이면요? 안 돼요.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A랑 B가 0이 아니랬어요. 그래서 너는 탈락.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때문에. 그래서 A는 2분의 1인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넣어볼까요? A에 2분의 1을 넣어보시면 이 자리에 2분의 1 팍팍팍팍팍 들어가서 얘는 사라졌을 거라 설라문에 얘는 그래서 4분의 1 빼기 2분의 1 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 B는 얼마인데 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니은은 그럼 어떡하죠? Z랑 Z바를 더하래요. Z가 뭐죠? 얘죠. A 플러스 BI죠. 그죠? 니은 얘기 해볼까요? Z가 A 자리가 2분의 1이라는 내용을 이용해 보시면 2분의 1 더하기 BI입니다. BI가 뭔데? 몰라요. BI는 뭔지 몰라요. 그죠? 하지만 Z가 이렇게 생겼다는 건 Z바는 2분의 1 마이너스 BI라는 건 알죠? 그럼 더하면 사라지면서 1이겠죠. 참. 이렇게 되고요. 그죠? 이렇게 되고요. 또
ZZ바를 곱한 게 4분의 1보다 크다 해보셔야 되겠죠. 얘네들 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ZZ바를 곱해보시면 실제로 ZZ바는 켤레니까 앞에 4분의 1 나올 거고 뒤에 더하기 B제곱 나오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오케이 돼요? B가 0이 아니라며요. 근데 문제에서 B가 0이 아니니까 이 자리 0보다 크겠죠. 요거만 따져주시면. 그죠? 그러니까 B가 0이 아니래. 쌤 음수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곱을 할 거잖아요. 0이 아닌 수 실수를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큽니다. 거기에다가 4분의 1을 더한 거기 때문에 얘는 4분의 1보다 큽니다. 따라서 디귿도 참이에요. 끝이다. 이런 식이겠다. 괜찮나요? 세팅하고 정리해주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풀리는 애고요. 밑에 것도 비슷해. 이런 건데 다. 이런 건데 키포인트만 좀 잡아볼까요? 다 81번은 특히나 너무 똑같은 문제 같아가지고 82번은 좀 달라 보이는데 81번은 지금처럼 정리 정도만 한번 해보죠. 끝까지 다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자, 81번 보시면 북소수 Z를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I로 놔달라고 했는데 그때 I 곱하기 Z가 Z바래요. 이거일 때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억 ZZ바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2B 니은 I 곱하기 Z바는 Z 마이너스 Z 디귿 Z분의 Z바 더하기 Z바분의 Z는 0이래요. 옳은 걸 모두 골라라. 모두 골라봅시다. 일단은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거 세팅한 거 그대로 대입해 보시면 I 곱하기 A 플러스 BI가 A 마이너스 BI가 된다는 건데요. 그죠? I를 분배해 주시면 AI가 될 거고 AI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신기하게 생겼네요.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죠. 그죠? 여기서도 A랑 B는 0이 아니랬어요. 여기서도 A랑 B는 0이 아니랬어요. 그러면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닌가요? 그죠? 즉 어떠하다? A는 마이너스 B임. 요거 한마디로 끝낼 수 있겠죠. 그죠? 실수부끼리 같고 허수부끼리 같을 건데 A를 마이너스 B라고 넣으면 끝나겠네요. 즉 Z라는 녀석이 뭐야? A 플러스 원래 BI여야 되는데 B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A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겠네. A로 묶어놓고 1 마이너스 I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생겼겠네요. 라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죠? B로 바꿔 쓰시려면 이 자리만 마이너스 B로 바꾸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생긴 거고요. 기억부터 볼까요? 네, 그 다음은 똑같아요. 해주는 게 똑같아요. 기억에 넣어봐 이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A 플러스 BI랑 원래 A 마이너스 BI 들어갔을 거기 때문에 사라지고 나면 2A가 남거든요. 그죠? 원래는 2A가 남아야 되는데 A는 마이너스 B지롱을 하면은 기억 참인 거고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니은은 어때요? 켤레를 한다는 건데 네. 그냥 이 자리에 A 마이너스 BI를 넣겠다는 건데 니은도 풀어보시면 I 곱하기 A 마이너스 BI인데 그죠? 켤레니까 그게 마이너스에 A 플러스 BI랑 같니라고 물어보는 건데 B가 들어갈 자리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A를 넣든지 뭐 그렇게 해보시면 이 자리가 각각 너는 A 플러스 AI요 이렇게 되는 거고 너는 A 마이너스 AI요가 되는 거죠. 성립하는지 볼까요? 전개해보시면 AI 될 거고 마이너스 A 될 거고 마이너스만 분배해 주셨더니 마이너스 A에 플러스 AI 될 거고 같아지네요. 그죠? 문제 없다. 문제 없더라. 되고요. 디귿도 해보시면 될 건데 디귿은 유리화를 해야 될까요? 아니다. 할 필요 없겠다. 이거 너무 좋다. 이 조건이. 생각보다 계산이 간단하겠습니다. 유리화를 해야 되나 실수화를 해야 되나를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분모 자리가 A로 묶었을 때 1-I인 거고요. 위에는요. A로 묶었을 때 A 플러스 I잖아요. 됐습니까? 바로 밑에다가 붙여서 써볼게요. 니은 자체가 뭐 썩 어렵지 않으니까 요건 지우고요. 이 자리가 분모 자리가 A의 1-I고요. 분자 자리가 A의 1-I인데 켤레니까 A의 1 플러스 I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켤레 붙어 있으니까 a의 1 플러스 i인 거고 위에가 a의 1 마이너스 i인 거고 이렇게 더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보자마자 일단 a부터 삭제하고 들어가실 수 있겠네요. 그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이 다음에 계산하시면 되죠. 실수해보시면 1 플러스 i를 분자분모에 곱했을 테니까 분모자리 2 됐을 거고 위에는 2i 나오나요?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죠? 여기도 이제 분자분모에다가 뭐 했겠어요? 1 마이너스 i 곱했겠죠. 그죠? 1 마이너스 i 곱했을 테니까 분모자리 2 됐을 거고 위에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1 나오고 마이너스 i 제곱 나 사라져요. 그 더하기 i 제곱 나 사라지고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2i만 살아있겠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약분할 거 해보시면 결국 요 자리 i, 요 자리 마이너스 i. 결론은 0. 맞네요. 아,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해버렸네. 그냥 술술 풀려서 그냥 술술 풀려서 82번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세팅하고 굴리면 돼. 이런 문제를 나는 이제 그냥 굴리면 굴러가는 문제라고 하거든요. 그냥 문제에서 주어진 세팅이 있잖아요. 원래는 저 세팅도 없어야 돼. 저기서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을게라는 세팅이 없어야 문제가 좀 더 어려워져요. 그러면 이제 기억 같은 건 못 물어보죠. 대신 다른 명제로 바꿔서 내면 되지. 요 자리를 아예 안 줘야 돼요.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려면 얘처럼 뭐 이거 아님, 뭐 Z는 0이 아닌데 막 이러면서 시작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이 정도는 뭐 세팅하는 것까지 다 알려줬으니까. (82번) D82 여기는 Z1이 A 플러스 BI Z2가 C 플러스 DI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녀석에 대하여 ZZ 바 Z1 Z 바를 곱한 게 10이고요. 다음 중 옳은 걸 모두 고르래요. 기억을 봤더니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 니은을 봤더니 Z1 더하기 Z2 바가 3이면 A 플러스 왜 이거 왜 나 C 플러스 D가 C 플러스 D가 5래요. 디귿 Z1 더하기 Z2랑 Z1 더하기 Z2의 바랑 곱한 게 41이면 Z2, Z2 바의 최대값이 17이래요. 이거 좀 까다롭겠다. 디귿은 좀 까다롭겠네요. 일단은 기억은 바로 보이는 게 요걸 10이라고 줬잖아요. 그죠? 이걸 10이라고 줬으니까 요거 그냥 혈레끼리 곱하면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Z1 바가 얼마인데 그럼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의 곱이잖아. 합차 공식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 결과는 항상 얘라고요. 어느 정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외워주셔도 돼요. 합차 공식에 의하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잖아 원래. 그죠? 근데 그 뒤에 거 제곱 안에 I 제곱도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되겠다. 끝입니다. 10이다.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너무 당연한 거고요. 얘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뭐 비슷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세팅한 대로 갑시다. 뭐 복잡하게 고민을 하지 마시고 Z1 자리에 들어갈 게 A 플러스 BI인 거고 Z2 바에 들어갈 거는 C 마이너스 DI니까요. 라고 놔두셔서 이게 3이래 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C가 3인 거고 B 마이너스 D는 0이겠죠. 실수는 실수끼리 합해주고 허수는 허수끼리 합쳐줘서 는 0이 되겠죠. 뭐. 이 얘기인데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 계산해 보시면 B랑 D랑 같음이 되는 거고요. 결국 요거는 할 게 없는데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A에 대한 정보도 자세히 주어져 있는 건 없죠. 자연수다? A, B, C, D가 자연수다라는 조건이 책에 있었는데 내가 빠뜨렸네요. 여기서 얘네들 전부 자연수래요. 얘네들 A, B, C, D. 여기 A, B, C, D 자연수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좀 제한되긴 하겠네. 생각해 봅시다. A, B, C, D가 자연수니까 A, C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 더하기 2에서 3할 수도 있고요. 2 더하기 1에 3일 수도 있죠.
A 자리가 1 또는 2고 B 자리는 그럼 2 또는 1 될 거고 이 정도? C 자리는 이 정도는 생각해 줄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모름 이 상태인 거죠. 네, 어쨌든 이렇게 했을 때 문제에서 C 더하기 D가 5랍니다. C 더하기 D가 5다. 그럼 요거는 또 갖고 와야겠다. 앞에 기억에서 써먹었던 내용을 이용하셔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0이 될 수 있는 자연수 세트가 뭐가 있죠? 아무거나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1, 3 이런 거밖에 없지 않아요? 2가 들어가면 4야. 그럼 나머지 6 어떻게 할 거야? 제곱해서 6을 어떻게 만들어? 없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케이스가 요걸 조금 더 파고들면 A 자리, B 자리가 A가 1일 때 B는 3이어야 되고요. 오케이? 세트로. 또는 A가 3이면 B는 1이어야 되고요. 요 세트, 요 두 개 세트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럼 그 입장에서 봤을 때 2 더하기 1은 3은 불가능한 조합이죠. A 자리가 2가 될 수가 없잖아. A 자리는 1 아니면 3이 돼줘야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얘랑 이제 같이 이제 콜라보레이션 해줘가지고 결론이 뭐예요? 그러면 야 A 자리는 1이야 로 결론 내자는 거고 B 자리는 그럼 자연스럽게 3이 될 거고 그럼 C 자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더하기 2해서 3 되는 거죠. 2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죠? 앞선 조건에서 B랑 D랑 같았으니까 D도 3이 돼줘야 되는 거고 이런 세트가 되겠다. 그럼 C랑 D랑 더하면 5 되니? 되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네요. 그죠? 자연수라는 조건이 세상에서 제일 센 조건입니다. 지금. 자연수라는 조건이 엄청나게 센 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실 텐데요. 이것도 뭐 세팅하고 풀기는 너무 계산 소요가 많고 그냥 켤레의 성질을 좀 이용하겠습니다. 켤레의 성질이 뭐였어? 라고 물어보면 다 파고들 수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더한 거의 켤레는요. 각각의 켤레의 합과 같아요. 그죠? 그 생각을 좀 해보실게요. 그 생각을 해보실게요. 그럼 이 자리가 Z1 바 더하기 Z2 바로 보이시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가. 됐죠? 그래 놓은 다음에 앞에 있는 Z1, Z2의 곱과 얘랑 계산해 볼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전개해 봅시다. 전개를 해보시면 아유 졸려. 지금 딱 졸리긴 해요. 날씨가. 지금 기압골에 있어요. Z1, Z2 마지막으로 Z2, Z2 바 이렇게 한 게 41 이렇게 되는 거죠. 딱 기압골이야 지금. 엄청 졸려. 됐죠? 이 자리는 10 확정. 나머지를 어떻게 하죠가 이제 고민인데 Z는 Z2 41이 나왔다고 하면 최대값 물어보는구나. 요거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도 어느 정도 클리어 해줘야 되겠네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얘네 둘이가 또 켤레 관계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이 켤레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Z1에 Z2 바에 전체 바를 씌운 게 얘예요. 됐습니까? 따라서 얘네 둘이를 더하면 실수 부분만 나와요. 허수 부분은 사라져 줄 거예요. 실수 부분만 2배로 나와요. 또 그거만 따로 계산을 좀 해보시죠. 네. 계산으로 좀 끌고 와 볼게요.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자리는 일단 10. 이 자리는 일단 10. 넘겨서 31이라고 해놓고요. 31이라고 해놓고 Z1, Z2 바를 따로 좀 계산합시다. Z1, Z2 바를 좀 따로 계산합시다. 조금 귀찮긴 한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Z1, Z2 바가 A 플러스 BI에 C 마이너스 DI가 될 건데 전개해 보시면 솔직히 허수 부분은 관심 없고요. 실수 부분 나오는 것만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AC 될 거고 이렇게 하면 BD 될 거고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 허수부는 뭐 있겠죠. 그죠? 머시기 I 나올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얘네 둘이가 켤레 관계인 걸 안다면 허수부분 어차피 구해놓는다 하더라도 사라질 겁니다. 그죠?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더해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지? 사라지겠죠. 그런 상황처럼. 그래서 허수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겠고요. 다시 한번 써보면 그래서 10은 실수 부분의 2배, 그러니까 2의 AC 더하기 BD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더하기 Z1, Z1이란다. Z2, Z2 바. Z2, Z2 바. Z2, Z2 바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41이 된 거예요. 구조 이해 가실까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그래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시 전개해 놓은 상황을 보시면 얘네 둘이가 켤레 관계더라. 그지? 그래서 어느 하나가 A 플러스 BI면 다른 하나는 A 마이너스 BI 꼴이다. 즉 실수 부분은 2배가 될 거고 허수 부분은 사라질 거다. 오케이? 그래서 실수 부분이 앞에서 계산을 해보시니까 저렇게 나왔으니까 그 녀석의 2배라고 2를 달아주시면 될 거다. 정도 됐습니까? 자, 그리고 넘겨주시면 돼요. 이제 넘겨주시면 마무리해 봅시다. 이제 Z2의 Z2 바라는 녀석은 결국 41에서 10도 빼고 2에다가 AC 더하기 BD 한 것도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들어갈 수 있는 게 31에서 마이너스 2에 AC에 더하기 BD 해준 걸 빼주면 되는데, 자, 앞서서 우리가 A, B, C, D 자리가 자연수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애들이 매우 제한된다 이거죠. 그죠? 매우 제한된다. 사실 얘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저기긴 한데, 저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이긴 한데, 얘도 C제곱 더하기 D제곱인데 해보죠. 이 상태에서 케이스가 2개인데요. 아, 그냥 따로따로 해야 되나? 이 상태에서 자연수로 그냥 하면은 검사내야 되나? 그러니까 요걸로 난 딱 끝장내고 싶은데 여기만 결정되면 이 녀석이 얼마야 라고 나오잖아, 그지? 그리고 결정 짓고 싶은데 사실 얘도 따지고 보면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라서요. 관련이 있으니까 또 검산하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계산 소요가 늘어나는 건 아닌가에 대한 좀 우려가 있네요. 일단은 처음 계획대로 한번 밀어붙여 볼게요. 처음 계획대로 밀어붙여 보면은, 자, A랑 그 B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1, 3 아니면 3일밖에 없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 3, 3일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CD 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냐 이거야. 아, 검사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를 두 가지로 나눠보려고 그랬거든요. A가 3이고 뭐 B가 1인 경우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고, A가 1이고 B가 3인 경우 하려고 했는데 그거나 매한가지고요. 매한가지이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가더라도 큰 영향은 없겠어요. 1, 3으로 들어가나 3, 1로 들어가나 A, C랑 D의 역할이 달라질 뿐이지 저 녀석의 최대값에는 영향을 주는 게 없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그냥 C제곱, D제곱 넣은 다음 계산하는 쪽으로 접근할게요. 그거밖에 없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너무나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겠다. 자, 그냥 일반성을 잃지 않고 A랑 B 자리에 3과 1을 대입할게요. 1과 3을 대입한다고 쳐도 되고요. 자, 일반성을 잃지 않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자리가 1, 3이 되든 3, 1이 되든 그게 그거죠. 제 입장에서 보셨을 땐, 그죠? 제 입장에서 보셨을 때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다시 한번 보자면 괜히 넘겼어, 사실은. 넘길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제가 이쪽으로 넘어와야 돼. 그럼 1, 3이라고 두고 A 자리는 1이고 C 자리는 3이라고 둘게요. 이렇게 두면 결국은 C제곱 더하기 D제곱이 굳이 넘겼는데 계산 소요가 늘어났네요. 이렇게 놓을게요, 그냥. 근데 더 넘겨놓고 하면 여러분들 보기에 가독성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 상태로 그냥 밀어붙일게요. 이 자리가 1, 4, B가 3인데 B가 3이에요. 이 자리가 1, 3입니다. 이 자리가 C 더하기 3D 이렇게 되는 거고요. 좌변으로 다 넘겨놓는다고 치면은 결국은 C제곱에 마이너스 2C에 D제곱에 마이너스 6D에 그러니까 31입니다. 각각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말고는 뭐 또렷하게 보이는 건 없네요, 사실은. 이 자리에다가 더하기를 해주시고 얘도 더하기를 해주시고. 네, 더하기죠. 오, 나 딱 눈치챘어.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의미가 있네. 그럼 이렇게 하면 또 더하기 9하고 더하기 9를 할게요. 그러면 원상태가 됐어요. 이식이 됐어요. 다시 이식 상태가 된 겁니다. 뭘 한 거야 지금 그러면? 괜히 켤레를 나눴나? 괜히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내가 지금 하냐면, 원래 내 계획대로라면 이렇게 해놓고 이거 정하면 끝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 최대값 얼마 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산을 해보니까 또 검산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 거야. C와 D 자리에 어떤 숫자가 대입돼야 되는지.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예를 들어 생각했던 게 1, 3이라고 줘버리면 제일 작을 때면 당연히 자연수니까 1,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1, 1을 넣어봐요. 그럼 이게 되게 크게 나오겠죠, 당연히. 빼는 게 작아지니까. 그럼 얘가 1, 1이 들어간다. 그게 맞아요? 안 될 거란 말이야. 한 가지 예시를 들자면.
CD 자리가 1, 2라고 두면 이 자리가 1 더하기 1인데 2밖에 안 되는데 오른쪽에는 등호가 성립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짓을 검산을 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왼쪽도 CD에 대한 관계식, 오른쪽도 CD에 대한 관계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로 엮어줘야 되겠다라는 게 정리해 보니까 보인 거야. 그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안 끝나는 거야. 그래서 문득 지금 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냐면 괜히 나눴답니다. 괜히 나눴다. 왜냐면 A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원래 세팅해서 풀 거였으면, 이렇게 해서 풀 거였으면 지금처럼 계산소율을 늘릴 필요가 없이 그냥 이 자리가 A 플러스 BI에 C 플러스 DI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죠? 어차피. 그럼 이건 A 더하기 C에 더하기 B 더하기 D의 I잖아요. 그죠? 그 녀석이 켤레를 곱한 거니까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끝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었는데 돌아갔습니다.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안타깝다. 그래서. 안타깝다. 그래서 이 짓을 할 필요가 없이 만약에 처음부터 세팅한 걸로다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세팅한 거 대입해서 풀어야지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이 자리는 A 플러스 C에 B 플러스 DI가 되는 거고 그 녀석이 켤레인 거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켤레니까 A 플러스 C에 마이너스 B 플러스 DI를 하는 계산이 될 거라서요. I가 왜 여기 있니? 잠시만요. 처음부터 그냥 별 생각 없이 세팅하고 풀었으면 이런 식이 될 거라서요. 얘네들이 지금 합차 공식을 바로 적용해주면 결국 A 더하기 C의 전체의 제곱과 B 더하기 D의 전체의 제곱이 41이에요 라고 그냥 단박에 나왔을 거거든요. 이게 편하죠, 솔직히. 이게 편하죠. 그리고 이 자리가 1, 3을 넣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결국 계산해서 결과적으로 나올 게 이 계산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래서 선회합시다. 선회하고 확실히 선회하고 여기서부터 다시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딱 깔끔하게 나오기를 원했는데 생각해보니까 Z2 바라는 것도 C랑 D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괜히 간단하게 좀 쉽게 풀려다가 괜히 너무 돌아가가지고 그냥 다시 지우고 처음부터 하자는 거예요. 좀 더 단순하게 가자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별거 없죠. 그래서 그냥 대입해서 계산하면 이렇게 되면 요겁니다. 그죠? 그리고 1과 이 자리가 3이 되거나 3과 1이 될 건데 뭐 큰 의미 없잖아요. 그죠? 끝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곱을 해서 41이 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 보시면 결국은 저 자리가 뭐 1, 3이라고 채택했다고 칠게요. 1, 3이든 3이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내가 구하는 값은 B제곱 더하기 D제곱, 그러니까 C제곱 더하기 D제곱의 최대값이 17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라. 네, 그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는 C 더하기 1의 제곱에 D 더하기 3의 제곱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게 41이에요. 그럼 제곱해서 41을 만들 수 있는 자연수의 거듭제곱 자체가 많지가 않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자연수가 들어갈 거고 제곱이고 자연수가 들어갈 거라 제곱이라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인 겁니다. 자연수의 제곱수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제곱수가 뭐가 있어? 1, 4, 9, 뭐 있어? 그다음 뭐 16, 25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을 적당히 더해서 42를 만드셔야 돼요. 케이스가 많지 않겠죠. 뭐뭐 있을까요? 1 더하기 40 말도 안 되고 4 더하기 37 말도 안 되고 그죠? 그럼 그 다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9 더하기 32 나오나요? 말도 안 되고 32가 제곱수가 아니잖아. 그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런 식이라고. 그러니까 제곱수의 합으로 생각해 봤을 때 1제곱 더하기 뭐의 제곱 1제곱 더하기라고 하면 안 되겠고 제곱수를 앞에 깔아보자. 1 더하기 40 안 되고 그죠? 해보자는 겁니다. 4 더하기 37 안 되고 9 더하기 32 안 되고 16 더하기 16 빼면 25 나오나요? 얘가 유일하겠는데요? 이건 되고 그죠? 얘는 되고 다른 케이스로 넘어가면 여기 자리가 또 25가 돼서 큰 의미 없어요. 25, 16 될 거고 또 넘어가서도 안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따지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겠다. 그럼 누가 16하고 누가 25 할 건데 누가 4하고 누가 5 할 건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누가 4하고 누가 5 할 건데
그럼 이제 케이스가 이렇게 나뉘겠죠. 이게 4이고 얘가 5인 경우. 얘가 5이고 얘가 4인 경우. 이렇게 나뉘겠죠. 이 중에서 C제곱, D제곱이 최대로 나오는 케이스를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요걸 첫 번째로, 요걸 두 번째로 놓을게요. 첫 번째를 따지면 결국은 C자리가 3이 되고요. D자리가 2가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죠? 두 번째 케이스는요. 이 자리가 5가 돼야 되니까 얘가 4고요. C가 4고요. D가 1이면 될 케이스입니다. 자, C제곱 더하기 D제곱 해보세요. 그럼 얘는 얼마 나와요? 3, 3은 9, 2는 4, 13 나왔고요. 그죠? 여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해보세요. 그럼 4, 4, 16, 1 해가지고 얘 17 나오죠. 누가 더 커요? 당연히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최대값 17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 뭐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A, B, C, D가 자연수다입니다. 이게 이 문제에서의 핵심이에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파트를 보시게 될 건데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는 파트에 고차 방정식의 풀이도 있고요. 넘어가서 뭐 더 복잡한 식의 방정식의 풀이도 있거든요. 연립 방정식도 있고요. 근데 맨 뒤에 보면 부정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그쪽 계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푸는 키포인트는. 부정 방정식이라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쪽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다. 그쪽은 원래 좀 어렵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거랑 다르죠. 왜? 때려 넣잖아, 지금처럼. 때려 넣잖아. 일반적으로 어떻게 풀다 보니까 뭐 인수분해를 하다 보니까 근해 공식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와서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툭툭툭 집어넣어 봐야 되거든요. 왜 집어넣어 봐야 된다? 자연수란 특정한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그 짓을 해본 거죠. 이 조건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볼 문제 중에 아마도 이게 제일 어렵지 않았을까 싶으네요. 넘어가서 90번 보겠습니다. 일단 정리하시고요. 90번 볼게요, 그 다음에. D90 실수 A에 대하여 복소수 Z는 A 플러스 2i라고 줬고요. Z반은 4i분의 Z제곱이야를 만족한대요. 그래서 A제곱이 얼마냐? 이거는 그냥 때려놓고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좌변 자리에는 A 마이너스 2i가 있겠고요. 그죠? 4i 넘길게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게 A 플러스 2i의 전체 제곱임. 괜찮죠? 이게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 분수로 놔두지 마시고 4i를 양변에 곱해 주셔서 네, 전개해보시면 이렇게 툭툭 될 거라 4ai에 더하기 8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전개해 주시면 a제곱에 더하기 4ai에 더하기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우변에 확인해 보시면 4ai가 공통으로 나오니까 삭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결론은 a제곱 빼기 4가 8이니까 a제곱은 12 끝. 이렇게 굴러가네요. 이어서 94번도 한번 보시면 복소수 Z바분의 1 플러스 Z가 있고 1 플러스 Z 제곱분의 Z가 있어요. 얘네들이 모두 실수래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Z를 A 플러스 BI라고 했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얼마냐 라는 문제입니다.
A 더하기 B제곱이네. A 더하기 B제곱이고 A는 음수래요. 왜 이렇게 음수를 또 깔아놨대요? A 더하기 B제곱 얼마임이라고 물어봤고 이때 A 자리는 음수, B 자리는 양수라고 줬습니다. 네, 이것도 뭐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냥 집어넣으시면 돼요. 툭툭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거부터 처리해 볼까요? 분모 자리가 A-BI가 될 거고 분자 자리가 A 더하기 1에 BI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죠? 얘가 실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일단 켤레를 곱해 주셔야 되겠죠. 분모 자리를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만들어 주신 이후에 분자 자리에 A 플러스 1에 BI에다가 A 플러스 BI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될까요? 분자 분모에 A 플러스 BI를 곱한 거야. 그럼 분모는 이렇게 되는 거고 분자는 아직 계산 안 했어요. 그죠? 이렇게 될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전개해 보실 텐데 다른 건 솔직히 관심이 없고요. 어디 관심이 있냐면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야. 너 아니야. 잘못 곱했어. 요즘 좀 중뇌가 말을 좀 안 들어요. 소근육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이게 노화인가 싶기도 하고요. 갑자기 가슴 아프네요.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만 관심 있다고요. 오케이? 왜냐면 이게 실수인 거니까 실수 부분이 뭐가 나오는지는 관심 없어. 0이든 무슨 100이든 1000이든 몰라. 실수겠지 뭐. 근데 허수 부분이 0이 되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허수 부분만 따로 빼서 봐야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렇게 곱한 거랑 ABI랑 이렇게 곱한 거랑 그럼 얘는 A 플러스 1에다가 BI가 곱해진 거죠. 한번 이렇게 쓸게요. 일단 이렇게 한 거죠. 이게 I로 묶일 거니까 I로 묶고 나면은 AB 두 개, EAB에다가 B 하나 더한 거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허수 부분이라는 건 I랑 곱하기 전 상태입니다. 요거가 허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I까지 그냥 다는 김에 이렇게 표기는 할게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허수 부분인 EAB 더하기 B가 0이 돼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잠깐만요. 왜 곱했죠? 더하는 거죠? 제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아이구나. 내가 지금 잠깐만 정신 차려. 잠 깨라. 되겠죠? 문제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B가 양수래요. 그러니까 0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의 결론은 뭐야? A 더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입니다. 그럼 B로 묶어주시면 그지? B로 묶어주시면 2A 플러스 1 해서 이게 0 되는 거니까 B는 0이 되면 안 되잖아.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수밖에 없겠죠. 이런 조건이 나올 거고 그 다음 요거 봅시다. 1 플러스 Z제곱분의 Z가 또 실수가 돼야 돼요. 그죠? 계산해 보시면 분모 자리에서 1 플러스 A제곱에 마이너스 B제곱에 아우 꼴배기 싫어 죽겠네. 왜 이렇게 꼴배기 싫게 생겼지? 더하기 2ABI 이렇게 생길 겁니다. 그냥 전개해 놓을게요. 이렇게 분자 자리는 A 플러스 BI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그죠? 되게 거부감 들게 생겼네요. 그죠? 자, 고민 많이 하지 말고 여기도 어차피 실수할 거야. 그지? 실수할 거니까 실수 부분 그대로 허수 부분에 마이너스 붙인 켤레를 분자 분모에 곱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분모 자리는 결국 분모 자리는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란 녀석의 제곱과 더하기 2AB의 제곱이 될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냥 켤레가 곱해져서 결과적으로 그냥 안 쓰긴 뭐하니 이렇게만 써놓는 거고요. 분자 자리에 이제 A 플러스 BI와 이 녀석의 켤레인 이건 좀 제대로 써볼게요.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에 마이너스 2ABI가 곱해진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죠? 쌤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라고 물어보면 또 난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 난 요거 곱하는 거랑 이렇게 곱하는 것만 관심이 있어. 왜? 실수만 되면 되니까. 특정 수치가 돼야 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 녀석에 마찬가지로 이제 허수 부분만 보겠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0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겠다. 일단 이렇게 곱할 거고요. 조금 혐오스럽네요. 생긴 게. 혐오를 멈춰야 되는데 지금 좀 혐오가 안 멈춰지네요. 허수 부분이 B에다가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고요. 진짜 노린 거겠죠. 그죠? A랑 얘랑 곱한 건데
마이너스 2a 제곱 b의 i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i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진짜 별로다. 뭔가 문제 내신 분의 악의가 좀 느껴지는, 계산하기 힘들지 막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그런 문제네요. 전개해 보시면 a 제곱 b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b가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b 있을 거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b 세제곱 있을 거고. 네, 이렇습니다. 맞겠죠? b 하나 있고 플러스 a 제곱 b 있고 마이너스 a 제곱 2a 제곱 b 있으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 하나 나오고 마이너스 b 세제곱 하고 됐다. 자, 이게 또 0입니다. 이게 또 0이 돼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서 a 자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걸 알았죠, 그죠? 이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다고 치면 4분의 1 나올 거고, 결국은 자리가 좁으니까 여기 또 끌고 올까요? 여기로 끌고 올게요. 자리가 좁으니까.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녀석으로 식을 다시 한번 써보시면 마이너스 b세제곱에 더하기 b에 마이너스 4분의 1b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0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정리가. 그죠? 뭐 4분의 1만, 그러니까 2분의 1만 대입한 거예요.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됐을 거고. b가 또 0이 아니죠. b가 또 0이 아니므로 양변을 마이너스 b로 나눠보시면 이 자리가 요것도 계산해보면 4분의 3b예요. 그죠? 마이너스 b세제곱 더하기 4분의 3b는 0. 요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b자리가 0이 아니므로 양변을 b로 나눠주시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b로 나눈다고 생각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이렇게 해서 는 0이 된 거고요. 그죠? b가 0이 아니니까 이런 게 계산 가능하고요. 따라서 b자리는 b제곱은 할게요. b제곱은 4분의 3이다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왜냐면 문제에서 필요한 게 b제곱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a는 구했고 b제곱도 구했고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 b제곱 4분의 3이니까 둘이서 하면 4분의 1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다. 와, 이것도 진짜 계산 소요가 꽤 있네요. 뭘 고민할 게 있다기보다는 요거 전개하면서 솔직히 조금 그랬어요, 좀. 그런 문제다. 넘어가실게요. 102번. 네. (102번) 봅시다. 이거 복소수 z는 루트 5 플러스 2i분의 루트 2 마이너스 5y인데 바보야. 2 마이너스인데 2 마이너스 루트 y인데 오메가라고 부릅니다. 얘는 쭈꾸미 같이 생긴 거. 이렇게 됐을 때 오메가의 n제곱이 1이래요. 요걸 만족시키는 n의 개수, 자연수 n의 개수. n자리는 200이야 라고 했어요. 자, 일단 Z를 정리하고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Z를 이 상태로 놔두시면은 이거 자체로도 좀 꼴보기 싫기 때문에 좀 보기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합니다. 실수할게요. 실수하셔서 Z자리를 켤레를 곱할 겁니다. 오케이? 켤레를 곱할 거라. 요 녀석에 루트 5 마이너스 2i가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5 더하기 4가 될 거예요. 일단 분모는. 여기까지 일단 오케이? 제곱해서
분자 자리는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루트 5i랑 루트 5 마이너스 2i가 곱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됐죠? 뭐 좀 더 간단한 계산이 있긴 한데 그냥 전개할게요. 뭐 계산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서. 실수부부터 찾아주시면 이렇게 하면 실수부, 이렇게 하면 실수부. 그죠? 자, 2 루트 5 나올 거고요. 그죠? 얘네들이 곱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루트 5 나올 겁니다. 사라져요. 그래서. 됐습니까? 이렇게 곱한 결과는 사라질 거고. 그러면 나머지 허수 부분은 어떻게 나와요? 허수 부분 이렇게 곱한 게 허수 부분 나올 겁니다. 허수 부분 계산한 거는 마이너스 4i 나올 거고, 마이너스 4i 나올 거고,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5i 나올 거고, 분모는 9고, 딱 이 상태인 거죠.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z를 정리해봤더니 얼마다? 마이너스 i더라. 라고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실수 부분이 날라갔어요. 내가 아까 말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실제로 그냥 계산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계산을 안 하고 조금 쉽게 보는 방법, 얘네들이가 지금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반대잖아. 그죠? 이 자리를 어떻게도 보실 수 있냐면 이 자리가 사실 2 플러스 루트 5i에다가 마이너스 i, 여기에다가 i 곱한 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실수분, 허수분 같아지잖아. i를 여기서 빼냈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십니까? i를 하나 빼냈다고 생각해 보시면 i가 분배되면 얘가 되는 겁니다. 맞나요? 안 맞네요? 잠깐만요. 왜 안 맞아? 왜 안 맞아? 잠시만요. 5는 됐고 마이너스 이 자리도 마이너스 있어야 돼.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만들면 얘네 둘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얘에서 i를 빼낼걸? 아무튼 i를 빼내면, 둘 중에 한 군데서 i를 빼내면 실수부, 허수부분을 어느 정도 맞춰줄 수가 있어서 그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목적은 뭐 어쨌든 문제 풀자는 목적은 이건 아니고 그냥 푸시면 되겠어요. 그냥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한 결과 z는 얼마다? 마이너스 i다. 그죠? 분모의 실수화를 거치고 나니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똑같은 짓 한 번 더 반복. 자, 오메가는요?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겠다. 그죠? 마이너스 i니까.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자, 똑같이 분모에 실수할 겁니다. 실수해 주시면 분모 자리는 1 더하기 1 될 거고요. 분자 자리는 이 녀석이 혈내니까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또 2분의 이 자리 어떻게 나와요? 1 빼기 1 사라질 거고 중간에 2i 남겠네. 그지? 2i가 남겠네요. 2분의 2i가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 i예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는 i입니다. 마찬가지로 실수화를 거친 결과가 이래요. 끝났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야, i의 n제곱이 1인데 n자리 뭐 들어갈 수 있어를 물어보는 거니까 우린 이미 i의 순환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죠? 4제곱, 뭐 8제곱, 뭐 12제곱 이런 식으로 4의 배수 거듭 제곱을 해주면 전부 다 1이 되겠죠. 한 바퀴 도니까. 그죠? n자리는 전부 다 뭐다? 4의 배수겠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00 이하의 4의 배수 몇 개인데? 몇 개? 그렇죠. 50개죠. 끝. 실수와 분모의 실수와만 해주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 잠깐만 볼게요. 너네 너무 힘들어. 잠깐 끊고 가려고 그러는데 10분 쉬었다 할게요. 다들 너무 피곤해 지금. 2문제 남았는데 끊고 가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시고 좀 쉬었다 할게요. 2문제 남았어요. 좀 더 힘내주시고 106번 봅시다. 84페이지입니다. 106번 보시면 실수 A에 대하여 A는 실수고 복소수 Z가 A제곱 마이너스 1에 더하기 A 마이너스 1에 I라고 줬고요. 이 녀석에 대해서 Z제곱이 음의 실수래요. 그랬을 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이랑 4분의
z 바에 i가 같아진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 비슷하네요. 마지막에 자연수 n의 개수. 한 번 꼬아놨는데 이것도 뭐 별거 없긴 해요. 102합니다. 뭐죠? 제곱해서 음의 실수가 나왔다. 그럼 z는 무슨 허수? 순허수예요. 순허수가 뭐였죠? 실수 부분이 0이었고요. 허수 부분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실수 부분 0 되면 되겠네.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 실수 부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이면 그냥 걔는 0이야. 그지? 순허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얘는 0이 아니고 얘는 0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A는 1밖에 없네요. 그죠? 마이너스 1밖에 없네요. 뭐 근데 진짜 약간 중뇌 지금 문제, 언어 중추나 이런 데가 지금 딱 보고 1 되면 안 되지? 1밖에 없네요. 이렇게 머리통 딱 보고도 1은 안 됨? 1밖에 없네요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노화가 무서워요 여러분. 자, 어쨌든 A 자리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집어넣으시면 되겠어요. A 자리가 마이너스 1이다도 있고, 즉 Z는 얼마? 이제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정리된다라고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큰 의미가 없는 게 켤레끼리 뺀대요. 그죠? 켤레끼리 빼는 거니까 실수부가 사라지는 거죠. 허수부는 2배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이걸로다가 또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푼다고 치면 마이너스 2i에 이 자리는 이제 마이너스 2i의 켤레니까 또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빼는 거니까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우변 자리만 먼저 정리를 해본다면 우변 자리만 정리해 주시면 4분의 이 자리가 마이너스 4i니까 마이너스 4i에 i가 곱해졌으니까 4 약분되고 i 제곱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붙어서 얼마? 1이 되겠죠. 아유 복잡해라. 됐습니까? 또 우변 자리는 1이겠다. 결론은 뭡니까?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1이래요. 그러니까 이걸 괜히 앞에서 꼬아 놓은 거예요. 는 1이다를 꺼내기 위해서 앞을 그냥 꾸역꾸역 이렇게 꼬아 놓은 겁니다.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몇 개이라는 문제인데, 이렇게 보면 또 되게 전형적인 문제죠. 제곱, 세제곱 해보시면 됩니다. 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 얼마죠?를 이제 차근차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제곱해보시면 분모는 2가 될 거고, 분자 자리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와서 사라질 거기 때문에 중간에 남아있는 마이너스 2i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죠? 약분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i예요 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됐죠? 그럼 마이너스 i의 몇 제곱을 해야 1이 되죠? 4제곱이죠.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결국 뭐야? 이 녀석의 4제곱을 한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의 4제곱을 해주셔야 그게 1인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에 8제곱을 한 게 1이네. 그럼 9제곱, 10제곱, 11, 12, 13, 14, 15, 16제곱 해도 1이겠네. 그지? 따라서 그냥 8k제곱꼴이라고 말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8의 배수 거듭제곱을 해주시면 전부 걔가 1이 되겠다. 즉 위에 있는 이 n자리가 뭐면 된다? 8k꼴이면 된다. 8의 배수. 8의 배수이면 된다. 그럼 100 이하의 8의 배수가 몇 개 있죠? 몇 개 있어요? 난 모르겠어요. 나눠야지. 8로 100을 나누면 20이니까 12개 들어가나요? 그죠? 12개. 마지막 124번. (49) 이하의 자연수 m에 대하여 루트 2에 1 플러스 i의 m제곱이 있고요. 아까 봤던 애니까 반갑네요. 비슷하죠?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한 거에 전체의 제곱이 는사가 나와야 된대요. 참고로 124번인데 내가 안 썼네요. 넘버링을. m과 n은 전부 49 이하의 자연수들입니다. 자연수인데 49 이하의 자연수들이에요. 이랬을 때 m 더하기 n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m 더하기 n의 값이 얼마냐? 이거 최대값.
최대값 얼마냐? 최대한 키워달라는 건데 뭐 의도는 좀 파악이 되죠. 자, 일단 요거 생각부터 합시다. 는사가 나왔잖아, 제곱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뿔마이면 되죠.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그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 자리는 플러스 2거나 마이너스 2거나 이렇게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좀 좁혀보시고요. 그럼 뿔마이가 언제나 늘 가능할까 하면 아니에요. 2가 될 때랑 마이너스 2가 될 때가 컨셉이 완전 달라요. 그죠? 첫 번째 케이스, 는 2가 될 때.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m제곱에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2일 때. 먼저 보겠습니다. 얘가 2가 나온다는 얘기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아까 비슷한 문제를 확인해 보셨겠지만 제곱하면 이거 i 되거든요. 제곱하면 i가 되는 거고, 거듭 제곱을 몇 번은 한다 하더라도 뺑뺑 돌아요. 뺑뺑 돌아서 결국은 숫자가 더 커지진 못하고, 오케이? 결국은 뭐 1이냐 뭐식이냐, 이 마이너스 1이냐 i냐 마이너스 1 이러고 놀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큰 수가 1입니다. 여기도 당연히 얻을 수 있는 최고로 큰 수는 1이겠죠. 그럼 1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되겠네, 0이 안 되겠네, 0이 되겠네, 2가 안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이 자리는 또 마이너스 1이 돼주는 거죠. 이렇게 돼줘서 2가 되는 시나리오밖에 없어요. 다른 경우는 존재하지 않아요. 딱 이 시나리오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 자리가 1이 되고 이 자리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인데? 라고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정리해 봅시다. 앞에 거부터 처리할게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만 하더라도 i가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분의 1 더하기 2i 마이너스 1 해서 1 마이너스 1 사라져서 2분의 2i라서 i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녀석이 1이 되고 싶으면 이 녀석이 몇 제곱? 4제곱 해주셔야죠. 그죠? 여기 4제곱이 필요하니까 이 녀석도 전체 4제곱 했다라고 처리해 보시면 그게 1이 될 겁니다. 됐어요? 따라서 m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뭐? 8의 배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m자리는 8의 배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 자리는 어떻게 돼요? 이 자리는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럼 i의 제곱만 해도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근데 4제곱 하면 또 1이 되니까 안 돼요. 근데 또 뭐가 되면 돼요? 6제곱 하면 또 마이너스 1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가 되는 수들이 되면 됩니다. 2라든지 6이라든지 10이라든지 14라든지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2로 나누었을 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케이스들. 그런 애들이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i의 n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n자리에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4k 플러스 2꼴 이란 표현을 쓸게요. k자리는 정수. 음이 아닌 정수, 정확하게는. 그렇긴 한데 뭐 어차피 들어갈 거 자연수 집어넣을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0부터입니다. 이렇게 쓰면 좀 애매한가? 좀 덜 애매하게 표현할게요. 좀 더 확실하게. k자리는 0, 1, 2, 3, 땡땡땡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좀 더 확실하겠다. 그죠? 네, 이런 애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m과 n 값의 최대값이 얼마일까요? 49 이하니까 당연히 8의 배수 중에 제일 큰 거 48 나오면 되고요. 그죠? 최대가 되려면 내가 원하는 건 더한 결체되니까 최대가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m자리는 48인 게 제일 큰 거고요. 최대인 경우를 따로 생각해 보자면 n자리는 또 어때요? 50 가능하긴 한데 안타깝게도 49까지네. 그지? 그러니까 4 빼서 46까지 이렇게 가능하겠네요. 이거 이해가실까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얘가 제일 클 것 같긴 한데 모르니까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이번에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 똑같아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전체 m제곱과 마이너스 i의 n제곱을 한 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될 때 m값과 n값을 구해보자라는 컨셉인 거죠. 마찬가지 계산식을 이용할 거예요. 뭐 앞에서 다 해봤잖아. 그지? 내가 원하는 건 지금은 뭐야? 아까는 이 자리가 1이고 이 자리는 마이너스 1이라서 1 빼기 마이너스 1을 원했어. 그래서 는이가 됐는데 지금은 반대죠. 얘가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뺀 거여야 돼. 그래야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요 케이스밖에 없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주면 돼? 마찬가지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녀석의 제곱이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 i라는 걸 알아요. 그죠? 제곱이 i라는 걸 알아요. 그럼 i가 제곱만 되면 마이너스 1이잖아. 아까랑 똑같습니다. 즉 이 거듭 제곱자리에 들어가는 애들이 뭐가면 돼? 8의 배수면 1이 돼버리고요. 정확하게는 2개가 남아있어야 돼. 2개가 남아있어야 돼서
8의 배수 더하기 4? 8K 더하기 4꼴? 이런 식이겠네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여기에다가 몇 제곱 되어 있는 걸 원해요? 아까 상황이랑 똑같이 4K 플러스 2꼴이 되길 원하잖아요, 이 자리, 그지? 그러니까 양변에 4K 플러스 2꼴을 거듭제곱 했다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1이 된다고요. 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에 여기에다가 4K 플러스 2제곱을 해줘야 i의 4K 플러스 2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마이너스 1이니까. 됐습니까? 그럼 얘 입장에서 보자면 얘네들을 곱한 거죠. 지수끼리 거듭제곱에 거듭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m자리에 해당하는 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m자리가 이제 8K 플러스 4꼴 이렇게 생겼겠습니다. K자리는 0, 1, 2, 3. 땡땡땡. 되겠죠?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i자리도 1이 돼줘야 돼요. 알잖아요. 근데 i의 n제곱이 1인 거니까 n은 뭐 4의 배수겠죠. 이거는 뭐 맨날 하던 거니까. 안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네, 그러면 요 경우에도 m과 n이 최대가 나오는 경우를 지금 내가 원하는 거니까 언제 최대가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 최대인 경우. m 값이 근데 매우 제약이 크네요. 왜냐면 48이 8의 배수인데 거기서 4를 더하고 싶은데 그럼 49를 넘어가. 그지? 그러니까 그거보다 8이 작아야 돼. 40에서 4를 더해야 돼. 44가 되겠네요. 그래서 8의 배수에 더하기 4가 되는 꼴 중에 49보다 작은 게 얘밖에 없어요. 제일 큰 게. 그렇죠? 이렇게 되겠고요. n 값은 어떻게 나올 거예요? 최대니까 48까지 가능하겠죠? 됐습니까? 자, 둘이 더할 거거든요. 누가 더 커요? 제가 더 크죠. 끝. 그래서 답은 요 경우가 최대가 돼서 두 케이스가 전부 가능한데 요 케이스가 좀 더 크기 때문에 48 더하기 46 하셔서 50, 94인가요? 아우 계산이 안 되니. 그죠? 94가 최종적인 답이겠다.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셨으면은 진도는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을 나갈 거예요. 2차 방정식을 나갈 거고 조금 걱정이네. 근각에서의 관계까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일단 펴보세요. 넘겨보시고 내용 정리를 잠깐 봅시다.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은 뭐야? 중학교 때 했던 내용입니다. 2차 식이고요.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을 하면서 한번 정리하긴 했는데 2차 방정식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2차 방정식이라는 건 2차식인데 방정식인 겁니다. 2차식은 뭐예요? 다항식 중에 차수가 2차인 다항식이라서 2차식이고요. 그죠? 방정식은 왜 방정식이죠? x값에 적당한 값을 대입했을 때 참일 때도 있고 거짓일 때도 있어서 방정식이에요. 이거랑 비교되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앞에서 했었던 항등식이죠. x에 뭘 대입해도 무조건 참이다. 그죠?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방정식을 할 거니까 어쩔 때는 주어진 식이 성립, 어쩔 때는 주어진 식이 성립하지 않아. 그지? 그럼 주어진 식이 성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걸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럼 그걸 성립한 x값을 찾아라가 문제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뭡니까? 풀어라입니다. 풀어라. 풀어라라는 문제들이 대부분 제시가 되어 있을 거 이게 기본입니다. 풀어라. 해를 구하여라. 해를 구하여라. 근을 찾아라. 뭐 등등등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게 기본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그래서 보세요. 뭐 실근과 허근 얘기 나오는데 실수인근과 허수인근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복소수 체계까지 수체계를 넓혀놨기 때문에 기존에는 없었던 근들이 지금은 있는 근이 되는 겁니다. 실수 범위를 벗어나는 근도 허근이 되는 거고요. 사실 이게 여러분들은 사실은 별 관심이 없겠지만 이런 이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학원 이름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그죠? 그죠? 이런 기호도 있고요. 이런 기호를 이제 가우스 기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가우스 분포도 있고요. 근데 여러 조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아저씨라고 하면 안 되지. 개인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인류 역사상 이과 원탑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내가 생각할 때는. 뭐 뉴턴도 있는데요, 뭐 아인슈타인도 있는데요 하는데 이 아우르는 영역이 살벌하신 분이에요. 영역이 살벌하신 분이고 당대에서는 그냥 정점에 위치했던 분이라 전 세계에서 이분한테 저기 내 논문 좀 봐달라고 막 보내주는 약간 좀 전 세계 이과 정점 그걸 찍으신 분이라서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편하게 표현하자면 n차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가져요. 이걸 증명하신 분이에요. 복소수 체계 안에서. 어디서? 복소수 체계 안에서. 복소수 체계 내에서. 그러니까 i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면서부터는 만약 여러분들이 1차 방정식을 만났어. 그거 근 1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2차 방정식은 근 2개예요, 무조건. 물론 중첩되는 근이 있을 수 있어요. 근이 2개인데 걔네들이 중첩됐어. 완전 제곱식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그지? 그래서 원래는 2개인데 중첩된 근이니까 우리가 하나라고 판단해. 이런 케이스가 특별하게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는 2개예요. 3차 방정식은 3개고 4차 방정식은 4개고 5차 방정식은 5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걸 증명하신 분이에요. 이게 쩌는 겁니다. 그리고 또 쩌는 게 뭐냐면 그게 복소수 체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로 수체계를 그걸 넓힐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계에서도 굳이 복소수 체계를 넘지 않아요. 복소수 체계 내에서 n가라면 설명이 다 가능하고요. 물론 무슨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뭐 공리개니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복소수 체계보다 더 넓힐 수 있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그게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립하신 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이름이 이제 남으신 거죠. 프레드리히 가우스. 유명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도 볼 거고 앞서 나중에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같은 것도 볼 텐데 기본으로 탑재될 생각은 이거예요. n차 방정식의 근은 n개다. 복소수 범위 안에서. 이 생각 해주시면 됩니다. 복소수 범위 안에서 무조건 n개예요. 이 생각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교육과정에서 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대수. 영어로 따지면 알제브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 아랍의 무슨 수학자 이름 따온 거야. 알게브릭 뭐 있어요. R이 그 R이야. 알이즈웰 할 때 그 R 비슷한 아무튼 그거예요. 정관사. 아무튼 그런 건데 이 대수라는 체계를 그러니까 그냥 대수를 만든 사람이 가우스고 그 사람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2차 방정식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근을 갖고 그게 무조건 2개입니다. 라는 건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 국한될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3, 4차 방정식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풀 일은 없겠지만 n차 방정식을 풀어요. n자리가 엄청 큰데 근은 몇 개예요? n개인 거예요. 그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게 있었다. 보니까 또 답답해지네. 니네 대수를 배울 거거든? 근데 대수가 없는데 대수래요. 모르겠어. 이름 왜 이렇게 줬는지 모르겠어요. 대수는 방정식 같은 게 대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대수 단원 보시면 알겠지만 다 함수예요. 대수적이지 않아요. 해석학적인데 그건 오히려. 아무튼 그래요. 자 봅시다. 그래서 맨 처음 무슨 얘기부터 한다? 풀어라 얘기부터 한다. 2차 방정식에서 풀어라 얘기를 하는 건 크게 둘로 나뉘는 겁니다.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개꿀 하고 푸시면 되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원래 근원적인 얘기를 하자면 완전 제곱식 풀이법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럼 오케이 하고 인수분해해서 푸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녀석이 인수분해했더니 a에 x-알파랑 x-베타가 됐어. 얘는 0이라는 게. 그럼 얘는 0이 되는 거니까 x자리는 알파이거나 x자리는 베타야. 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는 거죠. 인수분해가 잘 되면. 이렇게 되니까 x자리는 알파이거나 또는 x자리는 베타야 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안 될 때. 보통 인수분해가 되니 안 되니는 유리수 범위까지만 얘기합니다. 유리수 범위까지. 이럴 때는 원래는 완전 제곱식 꼴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완전 제곱식의 풀이를 이용한다. 완전 제곱식 풀이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내용 정리하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양변을 a로 나눠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해봤어요. 여러분들 해봤는데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는 겁니다. 그럼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앞에 있는 요 녀석들을 봐주시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 2a, a분의 b가 있잖아요. 그죠? 요 녀석의 반의 제곱이 필요해요.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그죠? 그래서 양변에다가 반의 제곱에 해당하는 4a 제곱분의 b 제곱을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얘는 수지할 데가 없으니까 넘겨버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좌변 자리는 뭐가 되냐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이 되고요. 우변 자리는 넘어간 거 4a 제곱분의 b 제곱 빼기 a분의 c가 남는데 이것도 계산해 보시면 분자분모에 4a를 곱해주시면 통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보내가 이제 등장하죠.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해줘요? 제곱한 게 얘인 거니까 결국 이 안에 있는 건 저기다 루트 씌운 거 뿔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면 x 플러스 2a분의 b라는 건 결국은 이 녀석에다가 루트 씌운 거. 왜 ac가 된 거야? a제곱인데. 분모 자리는 2a라고 할 수 있고 분자 자리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되어 있는 거 앞에 뿔말을 붙여주시면 성립하겠다. 자, 2a 넘기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마이너스 2a분의 하지 말고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는 거죠. 사실은 완전 제곱식의 풀이를 하나로 공식화시킨 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근의 공식입니다. 오케이? 근의 공식인 거고. 근의 공식을 요게 이제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인 거죠. 간단하게 설명 가능합니다. 지금처럼. 그리고 근의 공식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자리가 중요하죠. 자, 이 자리가 실수면 루트 머시기도 실수죠. 따라서 근도 실수로 두 개가 뿔마예요. 두 개까지가 나올 거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0이면 뿔마가 의미가 없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나만 나오죠. 그럼 이제 걔를 가지고 우리는 야, 근 하나밖에 안 나왔네? 중근을 가져. 완전 제곱식이 됐어.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 녀석이 음수인 경우는 야, 이 루트 안에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처리하려면 i가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허수인 근을 갖는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근의 풀이 이런 식으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래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더 복잡한 풀이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 넘어가셔서 감 좀 잡고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풀이를 좀 해보실 텐데요. 간단한 문제 풀이부터 좀 해볼게요. 넘어가셔서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92페이지에 있는 23번 문제입니다.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니까 체크하시고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케이? 24번, 25번만 풀어보세요. 24번, 25번. 감 잡고 넘어갑시다. 감 잡고. 다들 잘 하고 있는데 25번 정도만 좀 버벅거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만 같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판별식이나 근각계수의 관계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하긴 할 건데 항상 잊지 말으셔야 될 거는 풀이가 우선이에요. 2차 방정식의 풀이가 최우선입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25번입니다. 25 1 플러스 루트 3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루트 3은 0. 이 녀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라고 했을 때 3알파 마이너스 베타 얼마임? 이라는 문제죠. 사실 인수분해가 되나요? 그걸 고민해 볼 법도 해요. 인수분해가 되는지. 왜냐면 되는 게 개꿀이니까. 되면 그게 최고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이 자리는 일단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쪼갤 수는 없을 거고 이렇게 둘이 곱한 걸 빼고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이 자리가 1 플러스 루트 3이 되긴 해요. 그죠? 2 플러스 루트 3이 되긴 할 건데 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돼요? 어떻게 만들 수가 없겠죠. 이렇게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루트 3을 없앤다는 취지로 그 취지대로 안 되겠는데, 그죠? 뭐를 더 줘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보셔도 딱히 이렇게 이쁘게 나올 애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주고 뭐 이 자리가 뭐 마이너스 4야. 얘네들이 곱한 거야, 위에 있는 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법한데 결론적으로 루트 3이 안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루트 3 사라져야 되는데, 그죠? 만들기가 용이치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시도해봄직은 한데 밀어붙이지 마시고요. 안 되면 컷하시고 바로 뭐로? 근해 공식으로 접근하신다. 근해 공식으로 바로 접근해 주신다. 근의 공식. 자, 근해 공식에 의해서 x는 원래 2a 분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앞에 2가 보이십니까? 그죠? 2가 보이시고. 그럼 우린 짝수 공식이라는 걸 쓸 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짝수 공식이 뭐냐면 ax 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는 0인데 이 b라고 써 있는 자리에 짝수가 써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 자리가 뭐 8이야, 6이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녀석을 2 곱하기 b 프라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케이? b라고 써 있는 자리를 2 곱하기 b 프라임으로 생각을 해서 근해 공식이 그대로 넣어보시면 실제로 x는 2a 분의 할 건데 2가 약분될 거라 a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b 프라임이고요. 뿔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를 다 끄집어내서 약분해 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사이즈가 숫자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기 때문에 계산이 조금 더 편해져요. 이것도 외워두셔야 돼요. 그래서 근해 공식은 짝수 공식 버전 요것도 외워두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판별식을 따질 때도 요걸로 따져주는 게 편해요. 만약에 이 녀석이 2의 배수이면 4분의 1이라고 부르죠. 얘는. 좀 이따 정리할게요. 어쨌든 짝수 공식 이용하겠다.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가 1 플러스 루트 3이니까 1 플러스 루트 3분의 하시면 됩니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어차피 얘랑 곱해지면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요. 플러스로 빼두시고요. 1 플러스 루트 3과 1이 아니지 8 플러스 4 루트 3의 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계산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꼴배기 싫죠? 계산 이어나가 보면 분모 자리는 1 플러스 루트 3 분자 자리는 마이너스 1의 뿔마에 잘고 처리하셔야 되는데요. 전개하시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전개해 볼게요. 8에 이렇게 하면 8루트 3 이렇게 하면 4루트 3이니까 12루트 3에 이렇게 하면은 4, 3, 12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20 이렇게 하면 12루트 3 될 거라 더하기 1을 할 거니까 루트 안에서 21 플러스 12 루트 3이라고 나올 겁니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이중근호라고 불러요. 얘를 가지고 너 이중근호네 라고 불러요. 루트 안에 루트가 나왔을 때 이걸 이중근호라고 부르고요. 지금은 교과 외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이 이중근호를 또 풀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서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또 푸는 방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될걸요? 8, 6 6이랑 12 루트 3에 더하기 루트 3 제곱 있고 66, 30 안 되는데 잠깐만요. 이중근호 안 풀리는데 21 루트 3 루트 3 루트 3 루트 7 계산 안 되는데 이거 안 풀리는 애인가? 알파가 베타보다 크겠죠. 잠깐만요. 계산 제대로 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12 8루트 3 4루트 3 맞아. 20 더하기 12 루트 3인데 앞에 더하기 1이 있었으니까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잠깐만요. b제곱에 맞죠? 21 플러스 12 루트 3 3 루트 3 3 플러스 2 루트 3 2 루트 3 해주고 2 루트 3 해주고 더 할 거니까 2 곱하기 루트 3 12 이렇게 빼면 되나? 이렇게 빼면 되나요? 안에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이렇게 쪼개본 겁니다. 안에 있는 22를 두 개로 쪼개본 거고 이 자리가
제곱을 하면 2루트 3의 전체의 제곱이 되잖아요. 얘는 3의 제곱일 거고. 가운데 있는 애는 얘네 둘이 곱한 거에다가 2배 한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2 곱하기 3 곱하기 2루트 3이 된 거니까. 이 자리는 3 플러스 2루트 3의 제곱이 되네요. 되네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트 3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수의 제곱으로 풀린 애가 하나가 있고요. 그죠? 나머지 수를 맞춰줘서 하실 수 있으면 지금처럼 이중분호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걸로다가 바꿔 쓰시면 루트를 벗어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게 나중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필수적이지 않아요. 어쨌든 이렇게 처리해 보시면 분모 자리는 1 플러스 루트 3인 게 변함이 없는데 분자 자리는 마이너스 1의 뿔마 이 자리가 3 플러스 2 루트 3이네 라고 풀릴 수 있는 겁니다. 제곱하고 루트 씌웠으니까 벗어나서 이렇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그죠? 그럼 알파 자리랑 베타 자리가 어떻게 나올까요? 알파가 더 커야 되니까 플러스인 케이스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알파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여기 플러스인 케이스로 하셔서 2 더하기 2 루트 3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로다가 묶인다. 그지? 2가 되겠네요. 2가 되겠네요. 하나가 나오고요. 또 베타 자리는요. 1 플러스 루트 3분의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시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2 루트 3이 돼서 요거는 안 풀린다. 아우 짜증나. 이건 나중에 유리해 볼게요.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다. 됐죠? 유리화 해볼까요? 분자 분모에다가 1 플러스 루트 3의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한다고 치면 분모는 1 마이너스 3 될 거라 마이너스 2 될 거고 얘는 그대로 냅두시고요. 귀찮으니까요. 1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한다고 치면 분모는 약분할게요. 그럼 이 자리가 2 플러스 루트 3이 될 거고요. 이 자리가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니까 전개해서 정리해 주시면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3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랑 베타 자리는 각각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랑 이 녀석으로 그죠? 처리가 가능하겠다.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3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다? 3알파는 3 곱하기 2고요. 2베타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일 거기 때문에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6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3이겠다. 답은 그래서 7 플러스 루트 3이다.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중분호를 되게 간만에 봤네 나도. 이게 이중분호가 안 풀리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아요. 아니면 인수분해가 지금도 보면은 가능은 하다라는 걸 보여주고는 있거든요.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됐어요. 이 정도는 합시다. 너무 복잡해요. 인수분해를 여기서 떠올려서 문제를 푸는 거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근이 나왔으니까 인수분해가 가능했긴 했겠네라는 걸 이제 역으로 추산할 수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인수분해를 떠올려서 문제를 풀 만한 녀석은 아니에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이제 풀이는 이 정도로 하고요. 나머지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큰 덩어리가 2개가 있거든요. 이중분호는 그냥 저런 게 있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저런 게 있긴 있구나. 교육과정 내에는 없어요. 제 교육과 외고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절대 안 나와요. 학교 시험 문제 더 나아가서 수능까지도 이중분호가 등장할 일은 없으니까 저런 게 있어 정도로만 인지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저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판별식 얘기 좀 합시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이 녀석의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는 걸 알았고요.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란 녀석이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근의 형태가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근의 판별이라고 하는데요. 근의 판별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이용하는 게 뭐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부르죠. 판별식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로 생각을 하셔서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고 판별식 d가 0이면 중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 다른 그 두 허근들은 i가 여기서 튀어나올 거잖아요. 그죠? 플러스인 케이스가 하나 마이너스인 케이스가 하나라서 이 허근 사이의 관계는 어때요?
켤레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켤레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Z가 근이야. 그럼 Z 봐도 근이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켤레근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만 더 하자면 문제에서 가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뭐를 구해라 이렇게 하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이 방정식이 실근을 가져 라고 그냥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근을 갖는다고 끝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이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다. 물론 앞에 있는 개수들 A, B, C가 전부 다 실수일 때 한해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주시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니까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됐죠? 대표적인 문제 하나만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넘겨보세요. 뭐 문제가 많지는 않고요. 간단해서요. 뭐 중간에 뭐 절대값 나오고 이런 거 있는데 일단 한번 덤벼 보시고요. 풀이들이라서. 넘어가 보시면은 뭐 어디 갔나? 48번 같은 거 한번 볼까요? 이런 문제가 좀 대표적이죠. 같이 봅시다. 요거는 간단해요. 안 어려워요. 48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에 더하기 2에 k-2의 x에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24는 0이다가 서로 다른 부실근을 갖는다. 자, 그랬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해라 라는 문제죠. 그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 무슨 생각을 해준다? 판별식 D를 생각해준다. 단 이 자리 앞에 2가 붙어 있는 걸 봤으니까 짝수 버전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겠다. 그죠? 짝수 버전으로 생각하면 판별식 D가 어떻게 나와요? 판별식 D가 4분의 D로 나오죠. 그래서 B'의 제곱, K-2의 제곱에 마이너스 AC만 해주면 되겠다. 그죠? 계산 소요가 줄어들죠. 고지고대로 판별식 이용하시면 막 4를 곱하고 제곱을 해주는 수도 매우 크기 때문에 계산 소요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앞에 2 보이시면 짝수 공식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결론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녀석이 0보다 커야 돼요. 나머지는 계산이죠.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4k에 더하기 4에 마이너스 분배해 주신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4가 될 거고요. 보시다시피 k제곱이 사라질 거고요. 첩첩 사라지고요.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 4k에 더하기 28을 한 게 0보다 크다. 4k 이항시키면 4k는 28보다 작다. 그러면 4로다가 양변을 약분해 보시면 결과적으로 k자리는 7보다 작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는 그럼 몇 개? 몇 개래. 몇 개? 6개겠죠. 마음이 급하지? 급할 게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문제들이 있다. 자, 여기도 감 좀 잡고 넘어갈게요. 오른쪽에 51, 52, 53 있습니다. 요거 세 문제만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갈게요. 판별식 51, 52, 53 풀어보세요. 다 할만하죠. 개 중에 이제 52번 정도만 좀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 중에. 나머지는 뭐 그냥 바로 답이 나오실 거라 어려울 거 없을 거고. 52번 안 풀리시면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 녀석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진다고 했고 A 더하기 B가 얼마냐고 했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항등식에 대한 학습이 좀 잘 돼 있어서 그런지 문제를 잘들 풀던데 문제없이. 사실 여기서 개념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일단 항상 중근을 가짐에 일단은 초점을 포커스를 두고서 판별식을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B' 제곱은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AC 해주셔서 이렇게 일단 되죠.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따라서 전개하면은 이제 여기 K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2AK 나올 거고 A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K제곱에 더하기 4K에 플러스 B 나와서 능용되니까 K제곱 사라지고 나면
예, 결국 이게 성립한다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핵심이 뭡니까? 이게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K에 대한 무슨 식? K에 대한 빙고 항등식. 그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 지금 얘가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걸 이제 수사적으로 표현한 게 이건 거죠. K의 값에 관계없이 얘를 갖는다. 판별식 D가 0이 되는 게 성립한다. 즉 얘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해석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항등식으로 문제풀이로다가 선회되는 겁니다. 사실은. 항등식에 대한 문제풀이로 문제가 선회가 돼서 K는 문자 취급, 다른 애들은 문자 취급 안 합니다. 전부 숫자 취급, 상수 취급해 주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이 녀석은 K로 묶었을 때 얘가 4-2a의 K가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는 a제곱에 플러스 b가 있어서 는영이 되는 거니까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 된다는 얘기는 K의 값에 관계없이 너도 0, 너도 0이 무조건 돼야 함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K에 대한 항등식인 거니까. 그래서 A 자리는 2가 될 거고 A 자리가 M은 자연스럽게 B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끝.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가 되고 4가 된다. 계산 뭐 잘못했니? 잘못했네요. 아니 왜 답을 찾아보니까 음수가 나오는데 보기에 음수가 없어. B제곱 마이너스 AC 아닌데요. 이 마이너스 분배해서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A 자리는 2, B 자리는 4. 그죠? A는 2, B는 4. 중간에 쓸 때 내가 이거 잘못 썼어요. 마이너스 분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좀 베리에이션이 있다면 이 정도? 보시면 될 거고, 앞뒤에 있는 문제는 다 만만할 거라 맡겨두도록 하고요. 예. 뒤에 있는 것들도 해보세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 하시고. 판별식 D가 0이다. 중근을 갖는다. 주어진 식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 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여기까지 판별식 하고, 근각에서의 관계 정도만 내용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테스트 보고 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도 판별식까지만 볼게요. 시간도 그렇고. 네. 근각에서의 관계 좀 얘기해 봅시다. 발 좀 넣어놓으면 안 돼. 다리 걸라고 하는 거지 너. 자, 방정식이 있어요. 오케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게요. 오케이? 인수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인수 정리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시면 인수 정리가 뭐였어? 알파를 대입했더니 는영이 성립했네? 그럼 얘는 인수로 뭘 가져요? x-알파. x-알파로 나눠 떨어지죠. 베타를 대입했더니 는영이 됐네? 즉 이 녀석은 x-베타를 인수로 갖는 거죠. 라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됐죠? 따라서 ax 제곱에 bx 플러스 c라는 녀석을 항등식으로 처리했을 때 최고차항 계수가 a니까 a고요. 나머지가 x-알파, x-베타. 요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됩니까? 그렇잖아. 1을 대입해서 는영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x-1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고 2를 대입해서 0이 됐다는 얘기는 얘가 x-1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고 그죠? 최고차항 계수는 이게 지금 항등식으로서 난 작용했으면 좋겠으니까 계수를 맞춰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최고차항 계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됐죠? 전개합시다. 전개하면 결국 이 녀석이 a가 묶여 있고요. 나머지 부분이 x제곱에 얘네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곱해져서 더해지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에 얘네들이 곱해서 더하기 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끝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항등식이니까 양변을 a로 나눠서 다시 한번 정리해놨다고 했을 때 결국은 양변을 a로 나눴을 때 x제곱에 더하기 a분의 bx가 a분의 c 더해 주시고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에 x에 알파 베타 곱이다라고 처리가 가능하고요. 좌변 우변 이제 비교해 주시면 끝나요. 계수 비교. 오케이? 그러면 얘랑 같죠? 얘랑 같죠? 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근들과 계수인 A, B, C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해서
두근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는 결국 마이너스를 붙였더니 얘가 됐네. 즉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네라고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죠? 두근의 곱이 a분의 c와 같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은 진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앞으로도 할 일 많을 텐데 정말 유용하게 여기저기 써먹을 일들이 많아요. 한 문제 정도만 같이 보고 간단한 거 넘어가 봅시다. 근각계수의 관계 아주 기본적인 문제 하나만 볼게요. 68번 보세요. 68번. 요거만 보고 진도는 마무리할게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유형을 좀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다음 주부터 내신 대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고 진도는 마무리하겠습니다. 2의 68번입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7은 0이라는 게 있고 이 녀석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대요. 그랬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베타의 더하기 베타 제곱의 합이 얼마냐? 라는 문제인데요. 만약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지옥이 펼쳐집니다. 왜냐면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야 되거든요. 근의 공식을 이용하셔서 알파랑 베타를 구한 다음에 걔를 제곱을 하라고 각각 제곱한 다음에 걔네들이 뭐 곱한 걸 다 더하라고 그럼 계산량이 어마무시해져요. 물론 그렇게 풀 수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느냐?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하셔서 야, 이 녀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란 얘기는 이 녀석이 결국 x-알파, x-베타를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냐. 전개해놓고 비교해보시면 결국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2란 얘기잖아. 알파 베타 곱한 게 얼마란 얘기야? 7이란 얘기잖아.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자라고 컨셉을 잡자는 거죠. 이게 근각에서의 관계의 핵심입니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으로 주어진 문제를 푸는 거죠. 알파 베타를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됐죠? 끝입니다.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 부분은 뭐겠어요? 곱셈 공식 혹은 곱셈 공식의 변형식 등등등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그죠?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하면 얘랑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끝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라고? 마이너스 2라고. 그럼 이 자리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알파 베타 자리는 7이니까 빼기 7 해주면 되겠다. 그지? 결국은 뭐예요? 4 빼기 7이죠. 이렇게 되겠죠.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간단하죠? 요런 애들입니다.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네,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고요. 테스트는 스탬플러 또 괜히 박아놨네. 숙제는 66번까지 체크 해주시고 쉬는 시간 잠깐 가실게요. 화장실 다녀오시고